우리 법에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 보낸 거예요. 16명의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보호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3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 3년 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까지 이례적으로 나서서 반인륜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 그래서 여전히 더 파장이 커졌습니다. 결국 그 어민 2명이 자필 귀순 의향서를 직접 썼다면서도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냐, 이게 의문의 핵심일 텐데요. 오늘 법무부까지도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쳤고, 결국 귀순 의사가 이번 논란의 핵심일 겁니다. 먼저 하나하나 만나보기 전에요. 새로운 얘기부터 오늘 좀 덧붙여진 속보부터 만나볼까요? 이도훈 의원님. 네. 오늘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통일부가 한 목소리를 냈어요.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어민 2명의 강제 퇴거, 이 법적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북송된 귀순 어부 2명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으니까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통일부가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정부의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우선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약간 좀 난민들과 관련해가지고 그 강제 퇴거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은 강제 퇴거 대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법무부는 강제 퇴거는 외국인과 관련된 거고,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북한 주민은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헌법 3조에 따른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두 번째, 북한 이탈 주민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정부 쪽 인사들 주장은 9조 1항에 탈북민이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정부가 보호 및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한 겁니다.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일단 데리고 오되 주거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2명의 귀순 어부를 강제 북송한 거는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위배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사실 3년 만에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헷갈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통일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얘기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자로 해석하는 북한 주민은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니다. 오늘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 통일부도 해당 법령은 탈북자의 보호와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로 추방과는 관련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법적 근거 인정할 수 없다. 오늘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어민 경력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어쨌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거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순리대로 처리를 해야지. 이 부분이 좀 새롭게 알려졌어요, 장현철 평론가님. 당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살해된 선원 대부분은 선상 경험이 없었던 반면, 이 2명의 북송된 탈북 어민은 기관장, 선원 생활 유경험자다, 좀 노련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초보 선원 혹은
군복무 경험도 없고 선언 경력도 6개월에 불과하다. 이런 거짓 해명 사실도 좀 새롭게 보도를 통해 알려졌더라고요. 우리 정부 기관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거죠.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어민 A씨 같은 경우는 출항 당시 처음 배에 오른 초보 선원이었다고 하고 어민 B씨 같은 경우도 선원 경력이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주장했던 것과 달리 군 복무 경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왜 이들이 다른 선원들과 달리 베테랑 선원이고 군 복무 경험도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일까? 결국 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나름의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악마화하기 위한 시도에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나선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속 작은 배에 18명, 19명이 함께 생활하다가 저 안에서 3사람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건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려면 무슨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특수부대 출신의 요원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믿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국민들이 많았죠. 그런데 통일부가 다른 선원들은 다 초보였는데 이 사람들만 베테랑이고 군 복무 경험도 있어서 충분히 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근거를 제시해 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근거조차 가짜 뉴스였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이들을 흉악법이라고 단정지어서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만에 북한으로 강제로 보냈는지 이제 그 명분과 근거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강제 북송을 했는지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북송하기 위해서 일부러 악마시켰다. 이 논평을 했는데 김주일 대표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관련 보고 그래서 통일부가 국회에 이제 보고했던 게 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이에요. 이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당시에 이해훈 정보위원장이라든지 이제 다시 언론에 브리핑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살해범들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로서 특수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지만 한 명은 평소 정권 수련, 이 주먹 정권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하였고 다른 한 명은 절도죄로 교양소, 교도소죠. 수감 전력 확인.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노력 동원으로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던 반면 공범 3인은 기관장, 가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 피해자 대부분은 엄격한 선상 생활로 인해 교대 근무 명령에 순응한 것으로 파악. 교대 근무 명령에 순응했다라는 거는 이 살인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먼저 선장을 살해한 뒤에 자고 있었는데 선창이 5개가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선수에 4명이 자고 있었고 선미에 14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야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한 명씩 깨워가지고 살해를 하고 또 이제 바다에 버리고 이런 순서대로 있었다라는 걸 당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과장이 있었습니다. 3명이 마치다. 뭐 굉장히 베테랑인 것처럼 했지만은 어쨌든 군대를 다녀왔다라는 보고를 한 적은 없고요. 여기에서 당시에 통일부가. 그리고 어쨌든 6개월 정도 이제 경력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이게 뭐 가짜 장해찬 평론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에 해당될지 약간의 뭐 과장이 있었다라고 뭐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은 무슨 말인지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대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니까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을 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었다는 게 3년 전에는 어느 정도 국회 정보의 토대로 나온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짧게 보충하면 이렇게 가짜 뉴스 또는 사실 왜곡으로 이 탈북 어민 북송된 탈북 어민 2명만 악마화한 게 아니라요. 다른 사건이지만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도 한번 돌이켜 보면요. 지금 드러난 사실을 봤을 때 그 당시 정부 부처가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부채나 도박 관련된 문제를 훨씬 더 과장해서 퍼뜨려서 인권위로부터 경고나 진정 조치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꾸 관련된 우리 국민이나 탈북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북한에게 뭔가 당위성을 부여하는 일을 우리 정부가 한 건이 아니라 연달아 계속 했다는 지적을 받아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주장 목소리 잘 들었는데 김주일 대표님 이거는 하나 여쭤볼게요. 뭐 아직도 정황이고 이건 보도입니다만 실제로 당시 통일부가 생산한 보고서에 기순의사 밝혔다는 것도 지워졌고 대공 혐의점 났다는 것도 지워졌고 그럼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 사실이 맞다면. 저거를 이제 어떤 맥락에서 지워졌는지는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제 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논평을 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 진정성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놓고 지금 귀순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논란이 있는데 김현철 장관이 얘기했던 그 진정성이라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유를 찾아서 일반적으로 이제 북쪽에서 남한으로 오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이들은 NLL을 침범했고요. 그리고 그때 한국 해군이 출동해가지고 그 멈춰라 하는데도 지금 북쪽과 남동쪽으로 계속 귀순을 하다가 귀순을 한 게 아니라 해군한테 특전사한테 붙잡힌 거예요. 납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황 그리고 살기 위해서 나중에 그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범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지 그때 당시에 뭐 각서를 귀순 의향서를 쓰지 않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정치적인 그러니까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데 그거 자체를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귀순 의사 표현이 삭제가 됐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논란거리가 될 텐데요. 그리고 여당에선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내려온 탈북자들이 지금도 수십 명이 되는데 왜 그 시점에 이들 2명만 돌려보냈냐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270명 중에서 국제 형사범죄나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그 중범죄자 출신들도 있죠. 9명 정도입니다. 9명 중에 살인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이 지금 국내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추방하네요? 귀순 의사가 분명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으로 자, 그러면 수용했습니다. 엽기적인 살인마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호할 것이냐, 집도 주고 대학도 보내고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하게 둘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에 야당의 반박 논리는 흉악범이기 때문에 강제 북송시켰다 이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르고 내려온 북한 주민 23명은 강제 북송 안 했다. 왜 앞뒤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나온 마지막 분 이야기는 제가 윤건영 의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좀 뭐 해설을 한다든가 뭐 그런다고 하면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온 사람, 그거는 북한 이탈 주민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그런 사람들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임대주택을 주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대학 공부를 시킨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약간 호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건영 의원.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확실시되면 비보호 대상으로 해서 그 어떤 탈북자의 일반 탈북자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이탈주민보호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저차도 다 대학까지 보내준다는 말은 저건 약간 좀 오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탈북민이 오잖아요. 탈북민이 오면 일단은 뭐 귀순 의향서라 그러는데 이런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들어온 누구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서 뭐 대한민국 정부에 충실하고 뭐 국가에 충실하고 이런 거를 쓰지 않으면 그것이 탈북민으로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첫 번째 하는 그 일이 그거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통일부가 발표한 거는 귀순하겠다는 의향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뭐 안보실장님이나 통일부 장관님 이야기 이전 그것들은 일단 사실과 다르죠. 그러니까 그 지금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문을 할 때 저도 뭐 그런 신문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때 항상 카메라가 신문 전 과정을 찍어요. 사실 증거가 다 있을 것이다. 사실 증거 그거만 보면 어느 정부가 거짓말하는지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쭉 적는 사람이 있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24시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황을 봐서 어쨌든 그런 거고요. 뭐 23명은 왜 안 보냈냐 뭐 이런 얘기인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신문을 하는 과정에 이 사람은 범죄자다. 이러면 더 정밀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밀 조사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23명이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 감옥 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3일 만에 강제로 조사를 종료시키고 보냈느냐. 탈북민 조사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일반 탈북민들도 보통 1개월 정도 걸리고요. 최소 한 달. 최소. 그리고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문제가 있다. 뭐 강간을 했든가 도둑질을 했든가 사람을 죽인 경우는 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다 맞춰야 돼서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증거 맞추기가 어렵겠죠.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 그런데 그 증거 맞추기가 힘든데 북한에서 사람들이 계속 와요. 그리고 두만강 쪽에서 압록강 쪽에서 그 어떤 루트를 통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포고문이 붙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정보들이 다 나오니까 우리가 범죄를 해서 재판부에서 법정 구형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문을 받았는지 그 신문 보고서는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갑자기 이렇게 부랴부랴 보내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풀어야 할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영한 부원장님이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 신문 과정에서 다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순 의사가 명확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 보면 단번에 드러난다. 그 두 번째는 이런 뭐 탈북어민 정말 16명을 죽였다면 그런 신문 과정이 더 최소 한 달, 적어도 서너 달, 세네 달까지는 더 길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부랴부랴 급하게 보냈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고영한 원장님. 그럼 왜 이 지금 있는 23명은 강제 북송 안 했는데 이들은 급하게 2명을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정부하고 북한하고 왜 그때 무슨 뭐 한 아시안 한 아시안 플러스 3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 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날 말 하정경에 이제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도 있었고 그 탈북 어민들이 가는 날 서신이 오갔어요. 판문점에서. 그러니까 뭔가 있었으니까 갑자기 조사를 종료시키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보낸 거 아니냐. 그리고 사진들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본 사진들을 보면 어떤 거든가 하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넘어와서 넘겨보내면 한국에서 보내준 옷들 다 찢어버리든가 옷을 벗어번지고 뭐 만세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북한에 가서도 본인이 지금 제대로 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남한에 오기 저 싫었다. 사람들은 안개 같다고 버티는 거는 저는 이제까지 저런 장면을 보기도 처음 봤고 처음 보셨습니까? 북한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 한 30년 살았지만 저런 장면을 본 적은 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진 몇 장이 그때의 모든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기술 안 하고 조국에서 죽자는 김여철 전 장관이 말이 맞았다면 넘어가서 누구 만세 외치면서 갔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북한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2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사는데 왜 딱 2명만 그 시점에 강제 북송했냐. 뭐 이 보도 내용도 고영한 원장님과 짚어봤고요.